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살펴볼 자료는요. 유럽 주요 항만들, 특히 북유럽 쪽 병목 현상이 심상치 않다는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아시아 무역까지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구체적인 수치도 나왔다면서요? 네, 런던의 해운 컨설팅 회사 두류리 보고서를 보면요. 독일 브레머하펜 같은 경우는 3월 말에서 5월 중순 이 사이에 선석 대기 시간이 무려 77%나 늘었어요. 77%요. 와, 엄청나네요. 네, 벨기에 엔트워프도 한 37%, 독일 함부르크도 거의 50%, 49% 정도 늘었고요. 숫자가 확연히 보여주는 거죠.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네,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대체 왜 이렇게 병목 현상이 심해지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태평양 건너 미국이나 아시아까지 연결되는 건지 그 고리를 좀 파헤쳐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게 해상 운임이라던가 뭐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관심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원인이 뭘까요?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복합적입니다. 일단 뭐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 이거 계속 있었던 거고요. 아, 그 문제는 계속 있었죠.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라인강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까지 겹쳤어요. 환경 변수죠. 라인강 수위가 낮아지면 내륙 운송이 어려워지니까 항만에 더 부담이 가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바지선 운항이 힘들어지니까요. 항만 전체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구조죠. 그런데 유럽 내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랑 중국 간의 무역 상황도 영향을 준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지금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임시로요. 근데 이게 8월 중순이면 끝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 전에 관세 다시 붙기 전에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고 서두르는 거죠. 아, 미리 당겨서 주문하는 거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태평양 노선 수요가 확 몰리는, 뭐랄까, 조기 성수기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항만 자체의 문제에다가 태평양 쪽에서 오는 예측지 못한 수요 급증까지 겹치면서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듀류리 보고서를 보면 비슷한 선박대기 현상이 중국 선전항이나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같은 주요 항만에서도 4월 말 이후로 관찰되고 있다고 해요. 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군요. 네,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공급망 여러 곳에서 동시에 압력이 높아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야, 이거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업계에서는 언제쯤 좀 나아질 걸로 보나요? 그 하파그로이드라고 대표적인 해운사 중 하나인데요. 거기 CEO가 최근에 얘기하기로는 유럽 항만 상황이 안정되려면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는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6주에서 8주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개선될 거라는 얘기는 하는군요. 네, 뭐 조짐은 보인다고 했지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뉘앙스죠. 그런데 여기에 또 변수가 생겼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유럽연합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예측 불가능한 발언들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갑작스러운 관세 위협이나 아까 말한 유해 조치 종료 같은 것들은 기업 입장에선 수요 예측을 정말 어렵게 만들거든요. 네, 계획 세우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뭐 계절적 요인이랑 상관없이 수요가 막 출렁이게 되니까요. 이건 당연히 회원사들한테 운송 지연이나 비용 증가 압박으로 작용하고요. 결국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실제로 벌써 움직임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선사인 MSC 포함해서 여러 해운사들이 6월부터 아시아 출발 화물에 대해서 GRI, 그러니까 일반 운임 인상이죠. 그리고 PSS, 성수기 할증료 부과를 이미 발표했어요. 아, 이미요? 하긴 홍해 사태 때문에 아프리카로 돌아가느라 비용 부담도 큰 상황인데 계속 악재가 겹치네요. 네, 맞아요. 우회 항로 이용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추가 압박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럼 혹시 홍해 상황이 좀 나아져서 수에즈 운하 통행이 다시 가능해지면 좀 숨통이 틀까요? 하파그로이드 CEO는 아직 홍해 통과가 안전하다고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설령 안전해져서 수에즈 운하를 다시 열더라도 모든 선박에 갑자기 그쪽으로 확 몰리면 항만이 그걸 감당 못하고 마비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해요. 아, 갑자기 몰리면 또 다른 병목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통행 재개는 아주 점진적으로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항만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살펴본 이 북유럽 항만의 병목 현상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문제,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 같은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서 전 세계 공급망을 압박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결국 기업들에게는 재고 관리나 운송 지연 문제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운임 인상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동력, 기후, 지정학, 무역 정책,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압력들이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걸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재 이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은 과연 이런 복합적인 충격들을 얼마나 잘 흡수하고 또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 모든 압력들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 다음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리의 허를 찌르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